5월 21일 밤 10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림 한 가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화면을 좀 앞으로 이렇게 많이 당겨놨습니다. 경향신문 오늘자에 보면 김용민의 그림마당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코너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오피니언 세션에 자기의 개인 의견을 이제 개진하는 게 아니라 신문사를 대표하는 그런 삽입 그림입니다. 뭐 중앙일보도 있고 조선도 있고 각 신문사마다 그런 그림을 넣잖아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정집이 있는데요. 가정집이 있고 그 방에는 아주 개걸스럽게 먹었는 밥상이 있습니다. 그릇에 음식들이 막 너저분하게 늘어져 있고 물병이 넘어져 있고 막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밥상에는 화살표 해놓고 방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위비, 주한미군의 방위비요. 그리고 포탄이 막 떨어져 있고 성조기를 붙인 군인이 바축카포를 어깨에 올리고 창밖으로 겨눈 채 여기서 중국이랑 한판 떠도 되지? 라고 집 주인인 아주머니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 군인에게는 화살표를 해놓고 라케머러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고요. 아주머니의 머리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방을 내어주고 밥 해먹였더니 예, 주한미군에게 우리 대한민국의 안방을 내주고 밥까지 해먹였더니 방위비까지 줬더니 결국 여기서 너희들 힘겨루기 하는 중국이랑 한판 뜨려고 하느냐라고 이제 묘사해 놓는 그림입니다. 아마 글쎄요, 뛰어난 수준의 지식인들을 유튜버라면 이런 걸 보면서 야, 그냥 뭐 경향신문 아니냐, 뭐 한겨레도 그렇듯이 이렇게 이제 웃고 넘어갈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냥 피식 웃고 넘어가려고 하다가 야, 그래도 좀 심하다. 이거는 좀 심하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좌경화된 언론이라 하더라도 이 그림은 정말 뭐라고 할까요? 국제 정세에 대해서 초등학생 정도 수준의 감각을 가지고 그린 그림이거든요. 이분이 들으면 불쾌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미군이 이 땅에 있어가지고 너무 싫죠. 좌익들은. 일제에 이어진 미제다. 여기는 미군 식민지다. 아직까지 우리는 종속경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군이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군이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미군 철수하자마자 여고생들이 당했다. 테러했는 이 그림. 미군 발 빼니까 테러 신음, 아프간 다시 글로벌 시한폭탄 우려. 아프간도 사실은 아픈 나라죠. 이름도 아프간, 아픈 나라인데. 아프가니스탄이 원래 이제 소련 공산 세력의 마각에 뻗쳐오면서 이제 공산화되려고 하다 보니까 미군이 이제 거기에 개입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저항 세력을 조직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 저항 세력이 나중에 테러 분자가 되기도 합니다. 아프간도 아픔의 나라죠. 강대국들의 어떤 열강들의 다툼에 의해 가지고 대한민국도 이런 꼴 날 판국이었고 또 예멘 같은 나라가 될 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군의 딱 뒷덜미를 잡고 야, 너 여기 있어. 동맹 맺어. 그래가지고 경제 성장을 했던 것이죠. 누구 때문에? 이거는 전적으로 이승만입니다. 전적으로 이승만이에요.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이승만이냐 김일성이냐 두 갈래의 선택지에 놓여있는 사상전을 아직까지 벌리고 있는 나라예요. 아직까지. 지금 국가보안법 같은 거 이야기하고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보수 세력이 그동안 정치 사상 교육을 소홀히 했던 어떤 과업을 우리가 입고 있는 거라고 할 수도 있겠죠. 북한의 보위부를 없애지 않고 핵무기를 그대로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좌익들은 계속해서 우리 국방을 무력화시키고 국가보안법 마지막 갖고 있는 그 올가미를 빼려고 하는 지금 순간에 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탓입니다. 누굴 탓이 아니라. 근데 지금 아프간이
미군이 빠지고 난 뒤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이미 미군은 이 땅에 그래서 이 땅에 미군이 들어오게 된 게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해서 일본의 미국 침공을 예견했다라고 하는 그 이승만 대통령의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승만 대통령의 예견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게 이승만 대통령을 후원했던 사람 중에서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 있죠. 우리 연세대학교의 어떤 모토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그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이제 그 록펠러와 함께 스탠더드라고 하는 오일 회사를 합작하지 않습니까? 그 세브란스가 이승만에게 앞으로 에너지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석탄 에너지에서 석유로 바뀐다. 그리고 일본은 분명히 패권을 위해서 미국을 침공할 것이다. 그때 미국은 본격적으로 전쟁에 개입하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일본이 무너지고 그때 조선의 독립을 기대하고 도모해 볼 만할 것이다. 그때를 대비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소스를 준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냥 갑자기 영감을 얻어가지고 재팬 인사이드 아웃을 쓴 게 아니죠. 그래서 정말 천운에 따라서 미국이 일본에다가 원자폭탄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2방을 터뜨렸죠. 근데 한반도에 있는 일본군이 한 40만 명 넘게 있었다 그러죠. 무장을 그대로 한 채 안 떠나고 있었던 겁니다. 계속 여기 주둔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그거고 조선은 지금 우리 건데 우리가 나갈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들의 논리는 또 그대로 맞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무장 해제시키기 위해서 미군이 들어온 겁니다. 소련은 밥숟가락 얹으면서 마지막에 살짝 걸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북한을 점령한 건데. 그리고 일본군 무장 해제 이후에 미국은 여기 미련 없이 호련히 떠나려고 했던 겁니다. 미국은 역사상 우리 한반도를 4번이나 버렸던 나라예요. 자기들 이권이 없으면 여기를 뒷배를 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떠나려고 했는데 여수 순천 국군 14연대가 반란 사건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그거 뒷정리하느라고 약간 더 늦어진 겁니다. 약간 늦어진 거예요. 여수 순천 이야기 잠깐만 하자면은 굉장히 악랄했습니다.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는 거죠. 제주 4.3에서도 악랄했지만 물론 그 악랄한 것을 진압하려다 보니까 아픔도 많이 있었지만 이 남로당은 좌익들은요 세포까지도 지령 없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로당은 북로당은 뭐 레베데퍼라든지 스티코퍼라든지 결국은 스탈린의 지령을 받아서 이제 움직이는데 그 지휘 계통에서 착오가 생긴 겁니다. 제주 4.3에서는. 그래서 빨리빨리 신속하게 폭동을 못 일으켰던 것이죠. 오히려. 그걸 교훈 삼아 가지고 여수 순천에서는 하사관 집단이든 장교 집단이든 할 것 없이 빨리 일을 도모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잔인한 살해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경찰관들과 우익 인사들에 대해서. 그래서 어쨌든 여수 순천에서 또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거 진압하는 데 도움을 주느라고 미군이 여기서 빠져나가는 시간이 좀 더뎌졌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도 바라던 미군이 드디어는 물러갔죠. 6.25 전쟁 1년 전에 물러갔죠. 그리고 에치슨 라인이 꺼지고 하니까 김일성이가 들어왔던 거 아닙니까? 김일성이가 안 들어와도 여기는 분명히 공사가 그냥 자동으로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민주노총, 정교조가 나서가지고 국가보안법 없애자고 하고 온갖 지금 난리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80년대, 80년대 사북 탄광, 부마, 광주, 그전에는 68년도에 그 혼란했던 거, 75년도에 베트남 공산화되고 난 뒤에 그것을 본따 가지고 난민전이라고 하는 조직이 여기서 만들어져서 활동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혼란기를 틈타 가지고 과도 정부를 선포하려고 김대중 씨가 했던 것이죠. 근데 김대중 씨는 지금 열혈민주 열사가 되어 있고 전두환은 내란죄를 반란 군인의 수괴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역사가 완전히 뒤집어졌는데 어쨌든 6.25 전쟁 여기에서 보세요. 여기서 한판 떠도 되지. 이게 임진왜란 때도 있었던 겁니다. 임진왜란 때도 명나라가 조선을 도와주러 온 게 아니라 일본은 이미 그때 조선의 적수가 못 되었습니다. 조선은 그때 일본의 적수가 못 되었어요. 이미 그때. 비켜라. 명나라 치러 간다 였거든요. 명나라는 자기 나라 치러 오는 것을 어차피 싸워야 되는 거. 굴량미도 여기서 해결을 하고 유성룡이가 굴량미 되느라고 똥을 빠졌지 않습니까? 징비록에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서 싸웠던 겁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은 중국은 지금도 항일 원조 전투였다, 전쟁이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6.25 전쟁에 대해서는요, 항위 원조 전쟁이었다고 해요. 심지어는 김정일이도 북괴도 중공을 믿지 않습니다. 천년 숙적으로 여깁니다. 서로가 필요해서 존재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걸 좀 우습게 묘사를 하면, 대칭을 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그렇게 해서 서로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에 필요해서. 자기 존재하기 위해서 서로에 대해서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임진왜란 때에도 명나라 병사들이 지나가면은 찬빛을 긁은 듯 했다라고 하거든요. 묘사를 하거든요. 찬빛 아시죠? 촘촘한 빛 있습니다. 예전에 시골에서 할머니들이 쓰던 거. 우리 어릴 때 이 잡는다고 이렇게 쓰던 거. 그만큼 촘촘하게 명나라 군사들이 먹을거리라든지 부녀자들이라든지 탈탈 털고 지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싸우는 척 하면서 신용이나 해대고 이러면서 슬쩍 허허실실 근법이나 써가면서 이 땅을 유린을 했던 겁니다. 일본과 중국이. 그 뒤로 6.25 전쟁은 중공의 힘을 빼고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싸움을 붙인 거죠, 소련이. 그리고 인해전술뿐만 아니고 전쟁 초기부터 조선족으로 구성된 중공 군대가 들어왔던 겁니다. 국공내전에서 다져진 그 높은 뛰어난 전투력을 가진 부대가 처음부터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계속 그렇게 했던 거예요. 지금 얼마 전에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예비역 대령님, 바다를 품은 백두산인가요? 그 책을 내기도 했던 분. 그분이 타고 있던 백두산 함이 북괴 특작 부대원 600명을 싣고 부산으로 상륙하려고 오던 배를 아주 정말 행운 끝에 발견해가지고 격침시켜버렸죠. 수장시켜버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싸워가지고 지켜낸 나라예요. 한미동맹을 통해가지고. 근데 방위비 이렇게 해서 질척질척 엉망진창으로 먹었는 밥그릇에 표현을 하고 있고 군홧발 신고 미군이 이 땅에서 중국과 싸우고 있다. 우리는 결국 얘네들의 싸움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얕습니까? 경박단소하고 천박한 세계관이고 국가관입니까? 이게 싫으면 미국 눈치 보기 싫고 중국 눈치도 보기 싫고 일본 눈치 다 보기 싫다.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구에서 넘버원이 되는 겁니다. 지구에서 1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 없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그게 안 되니까 그나마 자유체제가 확장되어 있고 그나마 앞으로 성장 계속 가능한 지금 인구 구조에서부터도 중공은 붕괴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 석은 동아줄이 아니라 튼튼한 동아줄 잡는 게 그게 뭐가 잘못됐죠? 방위비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줘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성장해온 원천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아주 정말 황금 같은 보험을 계약을 해놓은 거예요. 미국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디네시 더 수자라고 하는 사람인데 거기 책에 보면은 기억에 남는 단락이 있습니다. 두 진영의 애국자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 있어요. 아마 우리 좌익들도 민주노총 심지어 전교조들도 애국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지도 몰라요. 예, 대화해보면. 저도 뭐 반대 진영이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저도 내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내 개인의 존속을 위해서 국가라고 하는 바운더리가 굳건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맥락을 갖고 있으니 저도 애국자라면 애국자라고 친다면 두 진영의 애국자인 거죠. 2차 대전 때 독일도 자기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영국도 자기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그렇듯이 우리 다 애국자일 겁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틀리니까 우리가 지금 갈등을 빚는 거죠.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과연 어느 방향이 맞을까요? 한미 동맹 깨져라. 국가보안법 없애자. 핵무기하고 북한의 보위부가 아직 서슬퍼렇게 살아있는데 미군 물러가라. 그런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그런 한반도가 과연 우리의 미래를 담보할까요? 아니면 저처럼
그래도 자유체제가 맞다. 시장 경제가 사람을 풍요롭게 해준다. 그래도 한미동맹이 지금은 맞다라고 하는 저의 생각이 맞을까요? 어느 게 애국자라면 더 애국자일까요? 하도 기가 안 차는 그림이라 가지고 정말 혼자 보기 아까운 그림이라 가지고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저는 글자 읽는 게 직업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개인 운동하고 하루 종일 운동 가르치고 누군가에게 상담하고 운전도 하고 그러다가 마쳐가지고 피곤한데 눈 뻘개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것 좀 알려고 나름 앉아가지고 꾸역꾸역 글자를 읽는 시골 촌뜨기입니다. 경향신문 아무리 좌경화되어 있지만 그래도 언론이잖아요. 언론은 글자를 읽는 게 직업입니다. 그 자체가. 근데 어떻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런 그림을 그려놓을 수가 있습니까? 혹시나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경향신문 관계자들이 본다면요. 좀 어느 정도껏 합시다.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수준이 올라와야지. 이거 초딩 같은 이런 그림 그려놓고 신문이라고 이렇게 찍어내서 되겠습니까?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